안녕하세요. 하늘을 나는 택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혁신적인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 겁니다. 아처 에비에이션. 최근에 그 회사 주가가 좀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1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기회 아니야? 하고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과연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서 좀 위험한 모험일지.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나온 이후로 우리 개인 이동수단에는 정말 오랫동안 큰 변화가 없었어요. 도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전기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eVTOL 개발 기업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직으로 뜨고 내리니까 활주로도 필요 없고 또 전기로 가니까 친환경적이고 장점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처 에비에이션의 핵심 사업 모델, 특히 그 주력 기체인 미드나이트, 미드나이트. 네, 그리고 이건 활용한 공중택시 네트워크 구상,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바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 인증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규제 문제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사의 재정 상태, 성장 가능성까지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투자 관점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아초 에비에이션이 그리는 큰 그림부터 한번 자세히 펼쳐볼까요? 네.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사실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렇죠. 자체 개발한 eVTOL 항공기 미드나이트를 이용해서 도시 안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거죠. 맞아요. 객시처럼요. 근데 그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죠. 교통체증 걱정 없이 주요 거점 사이를 빠르고 조용하게 이동한다.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같은 대도시, 심지어 해외 아부다비에서도 몇 년 안에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안에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특히 LA에서는 2028년 하계 올림픽에 맞춰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2028년 LA 올림픽. 와, 시간표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FAA 인증인가요? 정확합니다.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상업적으로 사람을 태우고 운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면허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전통적인 항공기 인증 과정도 원래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유명해요. 수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건 eVTOL이니까 기존 항공기랑은 또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비행체죠. 특히 복잡한 도심 상공,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위를 낮게 날아다녀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 기준은 훨씬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당연하네요. 우리 머리 위로 수많은 비행택시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안전에 대한 100% 확신이 없으면 누가 감히 그걸 타려고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외면받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FAA는 지금 eVTOL에 맞는 새로운 인증 기준과 절차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기준 자체가 아직 확립 중이군요. 네, 이건 아처뿐만 아니라 모든 eVTOL 개발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확실성인 거죠. 그렇겠네요. 아처는 현재 이 형식 인증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항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은 없는지 이런 건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술적인 난관이라면? 예를 들어 배터리의 안정성, 특히 비상 상황에서의 성능 같은 거요. 중요하죠. 그리고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 기체 구조는 튼튼한지, 검증해야 할 항목이 정말 산더미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 FAA 인증을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 이게 아처 에비에이션의 상업화 시점과 초기 운영 방식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을 수도 있겠군요. 특정 지역에서만 운항하라든지. 그렇죠. 인증이 지연되거나 운영 고도나 지역에 제한이 걸리면 사업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기술 개발 성공만큼이나 이 규제의 벽을 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혁신적인 비행체를 개발하고 또 이걸 대량 생산하려면 공장도 지어야 할 텐데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처 에비에이션의 재정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혁신에는 막대한 투자가 따르죠. 그렇죠. 아처는 현재 조지아주 같은 곳에 대규모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또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목표는 연간 최대 650대의 미드나이트 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고요. 650대요? 네, 생산 능력 목표가 그렇고 판매 목표로는 우선 연간 50대 정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일단 50대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직 FAA 인증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아처 에비에이션의 매출은 0입니다. 매출은 채로. 그런데 돈은 계속 쓰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연간 현금 소모율, 그러니까 캐시 번 레이트라고 하죠. 이게 약 4억 7,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1년에 6천억 원 이상이요? 와. 네, 매년 이만큼의 돈이 사업 운영, 연구개발, 시설 투자 같은 걸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자금은 괜찮은 건가요? 물론 다행인 점은 아처가 지금까지 투자 유치에는 꽤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투자는 많이 받았군요. 네, 올해만 해도 스텔란티스, 보잉,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여러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 그러니까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현금은 좀 있나요?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등가물도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현금 보유량은 상당하네요. 그럼 당장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소모 속도를 생각하면 몇 년은 버틸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단기적인 운영 자금은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속도로 지출해도 한 2, 3년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죠.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생존의 문제고요. 성장과 수익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생존과 성장은 다르죠. 그렇죠. 아처가 밝힌 초기 목표, 연간 50대의 미드나이트 판매를 달성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연간 50대. 한 대당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업계 추정치를 보면 대략 500만 달러, 한 65억 원 정도로 잡아볼 수 있거든요. 한 대에 65억 원 정도. 그럼 50대를 다 팔아도 연간 매출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 정도입니다. 3,300억 원. 근데 아까 연간 현금 소모액이 6,3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간 현금 소모액 4억 7,750만 달러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즉, 50대 생산 규모로는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0대를 다 팔아도 적자라니. 생각보다 수익 내기가 훨씬 어려운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항공기 제조업 자체가 원래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크고요. 부품 조달 비용, 또 엄격한 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업이에요. 그렇군요. 원래 마진이 낮은 산업이구나. 네, 게다가 아처는 단순히 항공기 제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실제 운항 서비스도 구축해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나눠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 배분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이 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고요. 현재 아처 에비에이션의 시가총액이 약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매출이 없는데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다. 네, 이건 시장이 정말 엄청난 미래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기대를 현실로 증명하고 현재의 가치를 정당화하려면 연간 50대가 아니라 수백 대, 어쩌면 그 이상 규모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비행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대량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란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기술 개발 성공은 필요 조건일 뿐이고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대량 생산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긴 50대 만드는 거랑 수백 대 만든 건 차원이 다르겠죠? 그렇죠. 현재 계획된 연간 50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연간 수백 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급망 관리, 품질 관리, 생산 효율성 확보, 넘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현재 주가가 1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매력적인 매수 기회일까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은 분명 도시교통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업인 건 맞아요.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비전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고요. 그쵸. 비전은 정말 크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은 좀 냉혹합니다. 매출은 전혀 없고 매년 엄청난 현금을 소모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인데 시가총액은 이미 7조 원을 훌쩍 넘겼고요. 네, 그 갭이 크죠.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FAA 인증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설령 인증을 받는다 해도 안전성을 완벽히 입증하고 생산 규모를 성공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에 부딪힐 위험도 상당히 크고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판단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설령 모든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보죠. 예를 들어 내년이나 내후년에 FAA 인증을 받고 연간 50대 생산 및 판매 목표를 달성했다고 쳐요. 네, 최상의 경우. 앞서 계산했듯이 이 단계에서도 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은 마진과 높은 고정 비용 때문에요. 공장 유지비, 연구 개발비, 인건비 등등. 획자 내기가 어렵다. 네,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이익, 그러니까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수익을 내려면 연간 수백 대 규모의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백 대. 네, 이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인증 후에도 추가로 수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 라인 증설해야 하죠.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 확장해야죠. 실제 운항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 입증해야 하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가가 1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사실만 보고 섣불리 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가 하락은 어쩌면 이런 위험과 불확실성을 시장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반대로 현재 가격이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아처가 마주한 핵심 과제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FAA 인증 진행 상황이나 네. 그리고 실제 비행 테스트 결과, 특히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성능 같은 거요. 또 생산 능력 확충 속도, 제조 원가 절감 노력,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 확보 여부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핵심 변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틀리플의 브렛 쉐이퍼 분석가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그의 분석을 요약하면 현재 아처 에이비에이션 주식 매수는 어떤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브렛 쉐이퍼 분석가의 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 투자는 첫째로 높은 위험 감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둘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회사가 제시하는 UAM 혁명이라는 비전을 강하게 믿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위험 감수, 장기적 관점, 비전에 대한 믿음, 세 가지네요. 네. 이건 단순히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 회사가 정말 세상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겪게 될 수많은 부침과 변동성을 인내할 준비가 된 투자자를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주식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벤처 캐피털 투자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성격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좀 민감하신 분들,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편이 낫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처 에비에이션이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변혁적인 도약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규제 통과, 대량 생산체제 구축, 시장 개척, 또 사람들의 수용성 확보 등등. 그렇죠.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수준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회사가 이러한 핵심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처 에비에이션의 야심찬 eVTOL 비전에서 출발해서 FAI 인증이라는 결정적인 관문, 또 막대한 현금 소모와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재정적 현실, 그리고 이것이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봤죠.
핵심 요점은 $10 이하라는 가격표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간과할 수 없는 상당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분명 거대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의 여정은 꽤 험난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재정적, 기술적, 규제적 허들 외에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UAM 기업의 궁극적인 성공을 좌우할 또 다른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다른 요인들. 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수용성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큰 장벽일 수 있거든요. 하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처음엔 좀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도시 곳곳에 EVTOL이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착륙 시설, 버티포트를 구축해야 하잖아요. 아, 맞다. 이착륙장이 필요하죠. 네,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의 문제를 넘어서 도시계획, 부동산, 소음 규제 등 아주 복잡한 사회적 합의와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런 사회 전반의 변화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려할 게 많네요. 네, 이런 더 넓은 생태계적 관탐까지 고려해 보신다면 아처 에비에이션과 UAM 산업의 미래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조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